亲爱的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你们的한이老师, 하하老师. 저는 여러분의 중국어 선생님 하하쌤입니다. 오늘은 제2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1의 내용, 만났을 때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를 학습했는데요. 오늘은 본문 2의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谢谢, 对不起. 이게 과연 어떤 표현인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추측해 보세요. 谢谢啊。我说谢谢你。张婷老师，谢谢你，谢谢你。谢谢你的关心。师傅，停一下车！你有病吧？对不起，对不起，对不起。哎，不好意思，同学，不好意思。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너를 만난 여름이라는 영화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인사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감사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谢谢, 对不起 이런 문장 혹시 들리셨나요? 전혀 안 들렸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거니까 괜찮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 표현을 말하고 대답할 수 있다. 두 번째, 사과 표현을 말하고 대답할 수 있다입니다. 同学们请打开第30页.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본문이는 총 두 가지 상황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화 상황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谢谢，不客气，谢谢，不客气。 첫 번째 대화 상황을 보셨는데요. 어때요? 문장이 좀 들리나요? 谢谢 들린다, 그죠? 자, 그러면 谢谢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고마워 라는 표현이겠죠? 짱페이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막 하죠.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나가 나타나서 물을 한 병을 건네줍니다. 자, 그러니까 짱페이는 당연히 고마워라고 표현을 했겠죠. 자, 고맙다는 말은 중국어로 谢谢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볼까요? 谢谢， 큰 소리로 谢谢. 다시 한번 谢谢，谢谢. 네, 잘하셨어요. 자, 谢谢 하면요. 고마워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고마워라고 해석을 밑에다가 써볼까요? 자, 그리고 성조를 확인해 볼게요. 谢 앞에 谢는 성조가 떨어지는 성조 몇 성이죠? 그렇죠? 4성. 뒤에 오는 谢는요. 성조 표시가 없네요. 이런 성조는 경성 맞습니다. 경성은 짧고 가볍게 발음이 되는 성조고요. 성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시라는 문장은요. 한국어로 한글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앞에 거는 된소리가 나서 시에라고 발음이 되고요. 뒤에 시에는 발음이 경성이니까 약해져서 시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발음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에시에, 시에시에. 다시 한번 시에시에, 고마워 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잠깐 볼게요. 시에시에 뒤에 감사하는 대상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대요. 예를 들면 얘들아 고마워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들, 너희들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니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谢谢你们，谢谢你们. 你们谢谢 이게 아니라 谢谢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 니먼을 뒤에다 넣는 거죠. 谢谢你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선생님이란 단어가 뭐죠? 그렇죠. 老师, 老师라는 단어를 谢谢 뒤에 넣습니다. 그래서 谢谢老师，谢谢老师. 다시 한번 谢谢老师，谢谢老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谢谢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이거 조금 어려웠죠? 한번 들어볼까요? 不客气， 다시 한번 不客气， 네, 선생님 따라서 읽어보세요. 不客气,不客气. 우리말로 하면 천만에, 뭐 고맙긴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다가 천만에라고 해석을 적어볼까요? 不客气라는 문장이 왜 천만에란 뜻이 됐는지 단어를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不，不 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자죠? 아니 불자인데요. 이 아니 불자의 중국어 발음은 뿌라고 발음을 합니다. 뜻은요, 뭐뭐가 아니다. 보통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이 뿌란 단어를요,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넣어서 부정문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客气，客气 크어치. 크어치. 여러분 이 단어 한어병은 보시면서 혹시 케키라고 발음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케키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케키가 아니라 크어치라고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이 Q 발음은요, 치 발음이 나죠? 주의하세요. 이 발음 특히. 자, 크어치는 무슨 뜻이냐면, 크어 하면요, 손님 객자죠. 치는 기운 기자의 간체자입니다. 손님의 기운을 풍기는 거죠. 손님처럼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어치 하면요, 예의를 차리다, 뭐 사양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문장 부크어치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천만에요라는 표현은요, 크어치 예의 차리다 라는 단어 앞에 뿌를 넣어서 예의 차리는 거 아니야,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봤던 아니 불자 뿌의 성조가 몇 성이었죠? 그렇죠, 원래 4성이었는데 2성으로 바뀌어 있네요. 아니 불자 뿌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뿌의 성조 변화라고 나와 있죠? 뿌는 원래 4성입니다. 그런데 뒤에 똑같은 4성이 올 때는 2성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뿌커치가 아니라 부커치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교과서에는 발음 학습을 위해서 바뀐 성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31페이지 표현 다지기 1번 감사 표현을 볼까요? 감사 표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 천만에 라는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감사합니다, 고마워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시에시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의 대상을 뒤에 넣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친구가 고마워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듣고 따라 읽어볼까요? 谢谢你， 시에시니, 시에시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부크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不谢 부시에, 부시에 역시 같은 뜻입니다. 천만에 고맙긴 이란 뜻이에요. 시에 고맙다라는 말 앞에다가 뿌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조가 바뀌죠. 뿌의 성조가 원래 4성인데
뒤에 시에가 사성이니까 몇 성으로? 그렇죠. 이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시에, 부시에 이렇게 발음을 해요. 부시에 무슨 뜻? 그쵸. 고맙긴, 천만에 이런 뜻입니다. 아까 봤던 영상에도 시에젠이란 문장이 나와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시에젠이란 문장이 정확히 들리죠? 耿耿이의 친구인 베키가 장핑老师谢谢你 장핑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늘에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핑 老师谢谢你 谢谢你 문장 확실히 들리죠? 두 번째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下课 下课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딱 덮으시면서 下课 下课 수업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谢谢老师谢谢老师谢谢老师 이렇게 얘기하네요. 역시 老师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谢谢 뒤에 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자, 여기까지 표현 다지기의 감사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자, 표현 다지기 1번 감사 표현 옆에 보시면 그림 한자가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가 X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불자 한자 보이죠? 이 한자의 한어 병음과 뜻을 써볼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옆에 30페이지의 단어를 참고하셔서 얼른 보고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어 병음을 확인해 볼까요? 뿌 아니 불자의 발음은 뿌입니다. 원래는 사성이에요. 자, 뜻은요. 뭐뭐가 아니다, 아니다 란 뜻입니다. 성조 사성 뿌가 언제? 뒤에 똑같은 사성을 만날 때 앞에 뿌가 이성으로 바뀐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그림 한자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빈칸들은 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기말고사 전에 6월 달에 여러분 포트폴리오 검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빈칸은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어서 본문 2의 두 번째 상황의 대화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对不起没关系，对不起没关系，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두 문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对不起, 두 번째 문장은 没关系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죠? 네, 동민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공을 찡찡이 쪽으로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민이가 찡찡이 쪽으로 가서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对不起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을 잘 듣고 따라해 볼까요? 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不起 동민이가 对不起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밑에다가 미안해 라고 해석을 적어 볼까요? 네, 자 그리고 발음하실 때 주의사항 중간에 있는 아니 불자 이번에는 성조가 없어요. 경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对不起 对不起 경성으로 발음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对对 요 부분 발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对 이 발음은요. 한글로 표기하면요. 对가 아니라 度 에, 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에 발음이 살짝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운모가 보기에는 우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왜이라는 운모가 앞에 성모를 만나서 앞에 성모가 있기 때문에 이 에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잖아요. 다시 왜이라는 운모는 앞에 성모가 나오면 중간에
L을 생략을 하고 UI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음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발음, 웨이 발음 남아 있어요. 우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웨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对不起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对가 아니라 对예요. 자, 그리고 이 미안해라는 말은 对不起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이 对不起라는 말은 자주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큰 잘못을 한 경우에만 对不起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가벼운 실수를 했을 때는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건 표현 다지기 사과 표현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对不起 미안해 라는 사과 표현에 대한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찡찡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没关系没关系没关系 没关系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뭐 괜찮아 정도겠죠? 여러분 책에다가 괜찮아 라고 적어볼까요? 对不起 밑에 미안해 没关系는 괜찮아 라고 해석을 적어봅시다. 자, 그럼 没关系가 왜 괜찮아 라는 말이 됐는지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장 对不起 했으니까 패스. 두 번째 단어 没没 이 메이는요, 없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메이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이요 이게 없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문장 속에서는 종종 여를 생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 관시가 되는 거죠. 메이 관시는 즉 메이요 관시란 뜻이에요. 자, 그럼 관시는 무슨 뜻이냐 볼게요. 关系关系 하면요, 상관, 관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메이 관시 하면요, 관계없어,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메이 관시, 상관없어, 괜찮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시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중요한 문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시는 우리말로 관계라는 뜻이긴 한데 중국에서는 사적으로 구축된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중국 사회의 오래된 관행으로 우정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관시는 개인과 개인 간뿐만 아니라 회사, 단체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페이지 표현 다지기 2번 사과 표현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동민이와 칭칭이가 약속을 한 것 같죠?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동민이가 10분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칭이한테 对不起라고 사과를 해요. 그런데 찡찡이가 괜찮아 이럴 때는 不好意思라고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对不起라는 문장을 학습했는데요. 이 对不起는 상대방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때, 큰 잘못을 했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처럼 不好意思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찡찡이가 생각하기에 동민이가 10분 늦은 건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不好意思라고 해도 돼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对不起와 不好意思가 어떤 느낌인지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师傅，停一下车！你有病吧？对不起，对不起，对不起。哎，不好意思，同学，不好意思。师傅，停一下车！你有病吧？对不起，对不起，对不起。
哎，不好意思，同学，不好意思。 첫 번째 상황에서는 또이부치, 두 번째 상황에서는 뿌하오이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건건이가 달리는 차를 기사 아저씨한테 막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또이부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요. 건건과 위화이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밤 배정표를 확인하면서 둘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위화이가 건건에게 不好意思 동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처럼 对不起는 큰 잘못에 대한 사과 표현이고요. 不好意思는 가벼운 실수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본문 2와 표현 다지기 부분을 학습했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OX 퀴즈 타임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不 뒤에 제4성이 오면 不를 제2성 부로 발음합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뿌 뒤에 같은 제4성이 오면 앞에 있는 뿌는 제2성 부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뿌커치가 아니라 부커치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2번 문제, 또이부치는 상대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쓰는 사과 표현입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큰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면 对不起 대신 不好意思라고 말을 합니다. 3번 문제, 관시는 우리말의 관계로 중국에서는 공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X입니다. 관시는 중국에서 사적으로 구축된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관시는 개인과 개인 간뿐만 아니라 회사나 단체 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중요한 문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2과의 본문 2, 두 가지 상황의 대화를 학습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표현, 두 번째로 사과의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학습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함께 즐기기 그리고 확인해보기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과 챈트를 들으면서 신나고 즐겁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시에만 싱크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동시에만 再见. 안녕. 你好， 안녕. 你好， 잘 가. 再见， 잘 가. 再见， 고마워. 谢谢， 천만에. 不客气， 미안해. 对不起， 괜찮아. 没关系。